여러분들이 직접 H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교재로는 상당히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펜, 파란 펜 가지고 한번 표시를 해보든지 그렇게 하세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BR이 수평에 있다가 수직으로 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수평에 있다가 뭐 수평에 있다가 수평인가 모르겠지만 하나가 수평에 있다가 수직이 되면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달라지겠죠? 이게 전부 H일 때는 아무 상관없죠? 그쵸? 이 다 12개가 H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뭐 BR이든지 아니면 메틸이든지 이런 게 오면 수평에서 수직으로 가게 될 때 이 두 개의 에너지 차이가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델타 E가 0이 아니고 에너지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립에 의해서도 에너지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 차이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좀 어려운 거니까 이제 시험 수준인 일반으로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배우기를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링 플립에 의해서 사이클렉세인이 또 다른 의자 형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형태들이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형태에서 마지막으로 형태에서 치환기들이 하나 있을 때 말고 두 개 있을 때, 세 개 있을 때, 여러 개 있을 때는 그러면 의자 형태로 있긴 있는데 어느 의자 형태로 있는 것이 가장 안정할까? 이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될까요? 덩치 큰 거. 그러니까 치환기가 그룹이 덩치가 큰 것이 가급적이면 수직이 되려고 할까요? 수평이 되려고 할까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수직이 되게 되면 이게 나란히 되게 되면 이게 약하지만 뭐야? 입체 장애가 발생하게 돼요. 수평이 되게 되면 이게 아예 멀리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교재에서 여기죠. CH3H하고 CH3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BR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연은 이거는 정육각형이 아니에요. 뭐예요? 정육각형이 절대 아니고 얘는 뭐 체어폼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요 아이소프로필 그룹하고 이 BR 그룹하고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을까? 물론 요건 트랜스로 나와 있으니까 트랜스 배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요게 수평에 요게 수직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예요? 치환기가 두 개인 경우 보다 안정한 사이클헬엑세인의 의자 형태를 그리는 방법은 먼저 가장 큰 치환기를 수평 위치에 놓고 치환된 탄소에 따라서 다음 치환기를 시스트랜스 형태로 그리는 것이 그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걸 뭐야? 체어폼 형태로 그려놓으면 일단 사이클헬엑세인의 체어폼을 하나 그려요. 그리고 이게 세기가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은 지면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면 위로 올라간 것 중에서 브롬하고 아이소프로필기하고 요거는 원자 세계고 요거는요 분자 세계예요. 그래서 분자 세계 즉 결합이 많이 존재하는 게 훨씬 덩치가 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덩치가 커요. 그래서 이걸 수평에 배치시켜요. 그래서 H, CH3, CH3. 자, 이렇게 배치시키게 되면 이게 하나, 둘, 세 번째 위치에 뭐예요? 하나, 둘, 세 번째 위치에 있죠. 그리고 이거는 방향도 중요해요. 여기 위로 일단 세기가 위로 올라가 있죠. 여기도 위로 올라가 있는 거 되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세 번째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교재에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입체적으로 이게 지면 바깥으로 나와 있다는 거고 지면 안쪽에 의자를 연상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세 번째 BR이 있는데 이게 뭐야? 트랜스 관계예요. 그러면 요건 수직 아니면 뭐야? 이게 수평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두 개는 뭐야? 둘 다 하늘로 향하고 있죠. 시스 관계예요. 그러면 이게 뭐야? BR은 트랜스 관계란 말은 이렇게 수직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트랜스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저기 뭐고 우리가 이 구조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수소지 구조. 자, 그런데 시험에 이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요거는 차라리 그리기 쉬워요. 근데 요걸 뭐야? 또 다양한 각도에서 보거나 이걸 어떻게 하면 요걸 이런 거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걸 그냥 내가 이렇게 뒤집으면, 즉 하늘에서 보다가 땅에서 보면 또 구조가 달라지겠죠. 알겠죠? 요거는 이게 어떻게 비틀고 이렇게 플립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쉽게 말하면 비트는 거예요. 이걸 비틀고 해서 플립하는 거니까 에너지 변화가 나오지만, 요걸 그냥 찌짐 뒤집듯이 툭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전혀 에너지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걸 여러분 연상이 되는 요걸 잡아서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BR이 아래로 돼 있죠. 그걸 잡아서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저 뒤쪽에 가서 이게 뭐야?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BR이 올라가겠죠. 요거는 뭐야?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찌짐듯이 뒤집어 놓은 폼으로 그리면 반대가 돼요. 이렇게.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가 되면서. 이거 플립한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플립한 화살표로 해놨지만 이거는 그냥 면으로 제가 표시했어요. 같은 물질, 같은 형태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이 중에서 요거는 뭐예요? 위로 이렇게 180도 뒤집으면 이 친구가 뭐예요? 위로 비스듬히 올라가는 것이 아래로 비스듬히 내려가요. CH3 그 다음에 CH3가 돼요. 그리고 뭐야? 이제는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하나, 둘, 세 번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올라가면 트랜스 관계가 되니까 수평 반대쪽으로, 즉 공간적으로 위쪽으로 향하고 이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이게 트랜스 관계죠. 이 구조가 뭐예요? 이 구조와 같은 거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조, 네 번째 구조는 뭐냐면 또 다른 체어폼을 그려서 그러니까 이거 위치를 여기만 아니고 뭐 그죠? 지금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에도 아이소프로필기를 달아놓고 싶어. CH3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역시 시계 방향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위치에 있고 BR이 아래쪽에 있다는 거야. 이걸 뭐야? 다시 뭐야? 그 뒤집듯이 뒤집으면 이게 뭐야? 앞쪽으로 와서 또 다른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처음 하기는 상당히 힘든데 몇 번 연습을 하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사이클로헥세인의 치환기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등치가 큰 그룹을 먼저 수평에 배치시키고 그다음에 돌아가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면 시계 방향으로.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게 세기가 검은색일 때 위로 해놓고 그러니까 동등하다고 할 수 있죠. 해놓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지. 이걸 만약에 수평을 아래로 해놓은 구조에서 하면 이게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전부 시계 방향 형태로 해가지고 처음에 시도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 형태로 돌아가는 것만 해놨죠. 근데 요거는 보세요. 이 그림을 제가 체어폼으로 이걸 그려버리고 여기도 배치시킨다면 이거는 수평에 배치시킬 때는 이게 아니고 여기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세 번째가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세 번째 BR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은색이 지면 위로 올라간 걸 반대로 놨으니까 이건 지면 아래로 내려간 걸 해야 되겠죠. 수평으로. 그렇게 하면 이거는 뒤집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세 번째에 BR이 있다는 거예요. 트랜스로.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네 가지 형태,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이 아이소프로필기를 어디에? 여기다가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형태들을 우리가 동일한 형태들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반응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뭐냐면 여기까지가 뭐냐면 분자의 에너지예요. 어떻게? 분자 에너지가 사슬에서 형태 변화, 즉 자유의 회전에 의해서 형태 변화에 따라서 분자 에너지가 차이가 난다는 거야. staggered form, 즉 엇갈린 형태와 eclipsed form, 가려운 형태 간의 에너지 차이가 있고 그 에너지 차이를 torsional strain이라고 배웠고 뷰테인에서 다양한 종류의 그런 형태 변화를 배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고리는 사슬과는 다르게 고리 종류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달라요. 왜냐하면 결합하는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슬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요거든지 몇 개든지 상관없이 다 109도니까 탄소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삼각 3개, 4개짜리, 5개짜리 이런 그는 결합각의 변화는 없어요. 그렇지만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눈으로 보실 때 각 변화가 굉장히 격변하게 있죠. 위하고 다르게. 이건 각 변화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고리의 종류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르고 사슬보다는 더 불안정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한다고 고리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사슬에 비해서 불안정한 스트레스 그걸 고리 스트레인 그거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기처럼 결합각이 변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이지 못한 값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앵글 스트레인, 각 스트레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돼 있으면 사슬에서는 형태에서 엇갈린 형태를 즉 스태거드 형태를 많이 취하려 하지만 고리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생한 입체장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다른 거는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육각형처럼 보이는 이거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야. 왜? 체어폼으로 가지고 있어서 요 각이 그럼 결국 몇 도라는 거예요. 요 각들이 120도가 아니고 몇 도라는 거예요? 다 109도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슬하고 비슷하게
그쵸?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죠. 둘, 셋, 넷, 다섯. 이거 사설고 비슷하게 다 109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뉴먼트 형식을 보여드린 이유는 예, 요거나 뭐야? 안정한 형태는 뭐야? 스태가드 형태죠. 엇갈린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어디 57페이지 5 밑에 그림처럼 예, 뉴먼트 형식으로 요거하고 여기하고 그렸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뉴먼트 형식 그릴 때 앞에 전부터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리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게 요 CH2고 요 CH2죠. CH2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야? 뒤에는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엇갈린 폼으로 항상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이에 다 이렇게 넣으면 항상 사이클 헥세인 폼은 엇갈린 폼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CH2하고 나머지는 전부 뭐야? 다 뭐야? H2로 달아주면 돼요. 물론 뭐 치환기가 오면 여기다가 치환기를 나름대로 적용시키고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오고 이렇게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야? 109도인데다가 이거 전부 다 뭐야? 사슬처럼 안정한 엇갈린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뭐야? 사이클 헥세인은 취합폼을 하면서 코리스트레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뭐야? 분자의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본적으로. 이 원리 가지고 나중에 반응해서 써먹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이걸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